네, 글로벌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본부의 유동환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의 추가 부양책 여전히 안개 속을 걷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일희일비하는 모습인데 네. 이럴 때일수록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주목이 받지 않습니까? 네. 자, 재정 정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통화 정책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짚어보면 지금 계속적으로 미 연준은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단금리 차를 보시면은 0.62%, 어제 보니까 약간 좀 올라가서 0.67%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금리가 1.5%포인트까지 올라가기 전에는 네. 시장은 계속 좋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 연준의 총 자산 규모, 이 채권 매입 규모를 보시면, 자산 매입 규모를 보시면 7.15조 달러에 지금 도달을 했고요. 과거 고점 수준까지도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추가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M1 증가율과 M2 증가율을 한번 보시면은요, 역대 최고치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M1 증가율은 41.8%, M2 증가율은 23.8%로서 과거의 옛날 고점들 대비해서 2배 이상 수준의 숫자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네. 그래서 이 M2 숫자를 가지고 시가총액과 비교를 해서 적정 가치를 미국 증시를 구해보면 앞으로 1년 동안 적어도 유동성만 가지고 증시를 한 15%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S&P를 보면 한 4,000포인트 돌파, 나스닥을 보면 13,500포인트 근처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정말 최고점까지도 계산을 해보면 상당히 높은 숫자들이 나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8,000포인트가 넘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4,700포인트 가까이도 나옵니다. 물론 이런 숫자에 도달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 준다라는 네.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의 상업 여신 증가율을 보시면, 상업은행의 여신 증가율을 보시면 저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그만큼 돈을 풀었는데 그 돈이 대출로 인해서 실물 경제에 흘러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네. 현재 시점에서 8.71% 수준이라는 것은 그만큼 미국 경제 성장률을 적어도 명목상 4%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여력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가 지금 안 좋긴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적어도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국 증시를 뒷받침해주고 끌어올린 게 사실상 연준의 유동성 정책이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부양책의 강도가 어느 수준입니까? 네. 자, 다들 많은 이 부분을 질문을 하시는데요. 네. 그 이유는 지금 다들 우리가 재정 정책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가 재정 정책이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이미 부양 정책은 정말로 역대 최고치 수준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차트는 뭐냐면 정부의 재정 적자 수준, 그리고 또 통화 정책이 GDP 성장률을 초과하는 증가율, 이 부분을 전체 GDP로 나눈 숫자입니다. 네. 보시면은 1차 세계대전이 전체의 한 15% 정도 됐었고요, GDP에. 네. 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났었을 때는 거의 30% 수준 가까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보시면은 한 20% 정도 되죠. 근데 지금 숫자가 얼마냐? 거의 35% 수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보다 높네요.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엄청난 규모의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는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재정을 많이 쓰게 되면 정부 부채가 너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에 따라서 아주 큰 위기에 봉착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과거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1948년도에도 정부 부채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120%를 훨씬 넘게 돌파를 한 적이 있었고요. 네. 선진국 수준이. 신흥국도 전체의 한 50% 이상 돌파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선진국이 120%, 신흥국이 60% 정도 되니까 지금이 그때보다 더 높지만 어쨌든 과거에도 비슷한 수준, 이 2차 세계대전,
그때와 비교했었을 때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때에 어떤 큰 위기가 봉착이 됐다면 지금 우린 걱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를 한번 보시면은 그때도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2% 수준에서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죠.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하긴 했습니다만 이때는 정부 부채 비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숫자는 뭐냐면 네. 부채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금리가 낮게 유지되면 위기가 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리는 한 0.8% 정도 수준이니까 네. 과거 1948년 때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재정 부분에 있어서 커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또 탈러 지수의 추이를 보시면 그때도 계속적으로 좀 약보합세, 약세 추세를 계속 보여줬었습니다. 이 구간에 그러면 미국의 증시 다우존스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실까요? 빨간 선인데요. 예, 뭐 거의 18년 동안에 400% 이상 급등을 네. 합니다. 부채 비율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그만큼 이 부채를 커버할 수 있는 여력만 있다면 금리가 낮게 유지가 된다면 충분히 시장은 상승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때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인플레이션 숫자를 보시면은 큰 폭의 변동성을 있기는 했었으나 평균 숫자를 보시면 아주 낮은 뭐 1%, 2%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1%대 중반이지 않습니까? 이 숫자가 계속 유지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큰 무리 없이 미국 증시 계속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사례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특히나 세계 2차 대전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 지금 현재와 비교해봤을 때 아직까지 큰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조언을 들어봤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정책에 대한 영향도 궁금하고 최근에 또 큰 화두가 되고 있죠. K자형 경기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 들어볼게요. 네. 다들 왜 지금 재정 정책에 대해서 다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네. 현재 경기가 회복할 것은 사실인데 이 부분이 지금 양극화되고 있다는 부분, 그렇죠. 양면화되고 문제죠.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재정 가치, 재정을 얼마나 풀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보시면은 재정 부양 가치 분이 지금 전체 숫자로는 4.3%. 그런데 실질적으로 1인당 뭐 시간 손실을 계산해 보면 11.7%니까 네. 아직까지 재정이 다 커버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저기는 재미있는 숫자는 뭐냐면 하이인컴이라고 해서 고소득층을 보시면 파란색 선이 오히려 빨간색 선보다 더 높습니다. 유일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층은 괜찮다라는 거죠. 네. 반면에 저소득층은 정말로 안 좋다라는 거죠. 밑에 아프리카 정도 보시면 정말 엄청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간 손실이 저소득층에서는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재정 정책이 풀려서 부양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손실이 앞으로 좀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전체의 뭐 한 8% 정도 수준까지도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자 회복의 개념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은 결국 지금 회복이 일어나고 있고 괜찮은 쪽은 기술기업, 대기업, 부유층, 화이트 칼라고요. 계속 안 좋은 쪽은 경기 민간 기업, 소기업, 빈곤층, 블루 칼라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풀어서 이 돈이 저 안 좋은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만들어야지만 네.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어떤 이 부채 비율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다.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자형 경기 회복을 봤을 때 좀 윗계층만 상대적으로 수혜를 봤었는데 경기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아래쪽 K자형에서도 반등이 일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들어봤고요. 이런 정책 상황에서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는데 성장주에 대한 투자는 계속 유효합니까? 네, 자 부양책이 네. 중소형주로 가고 있고 또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는 팔아야 되는 게 아니냐 또 뭐 반독점법 얘기가 나오고 그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직까지는 성장주의 펀드멘탈은 굉장히 튼튼하다. 아까 그 K자 회복을 봤었을 때 네. 대형주의 펀드멘탈이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느 시점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이런 대형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아져서 언젠가는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지금 현재 펀드멘탈 놓고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13개 대표 종목들의 상승 여력이 자그마치 법인세를 28%로 올린다 하더라도 45.3%가 나오고요. 네. 퀄컴을 제외하고 계산해 보면 29.4%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대형 기업들, 우리가 다 아는 대형 기업들의 상승 여력은 높기 때문에 물론
어느 시점에서는 팔기 시작해야 되겠지만 네. 지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투자는 어떻습니까? 네. 자, 중국 투자 정말 힘들고 걱정스럽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G2, G1 뭐 이렇게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지금 최근에 위안화 달러의 움직임을 보시면 절상 추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금리가 상승을 해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산업들에 대한 투자 그리고 중국의 내수 시장 규모가 전체 규모의 50%가 넘는 그런 업종의 투자는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업종들이 네.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전기차, 뭐 돼지고기 산업이라든지 네. 5G, 뭐 그 이외에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경쟁력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어디냐면 글로벌 태양광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안에서 중국 기업들은 정말 펀더멘탈이 좋게 나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은 가장 상승 여력이 높은 중국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다초 뉴에너지, 커네이디안 솔라, 진코 솔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한국의 한화 하나솔루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중국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안에 한국 기업도 포함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포트폴리오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 세워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